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에서 우리가 수의 범위를 공부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어림하기를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먼저 수의 범위 짚고 넘어갈게요. 배운 것을 먼저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네, 수의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어떤 것? 초과, 어떤 수? 미만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으로 어떤 수 이상, 어떤 수 이하가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손짓이 살짝 다른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뜻을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수의 범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 보고요. 여기가 숫자 5라고 해봅시다. 자, 숫자 5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만약에 5 초과라고 했어요. 자, 5초과라는 이야기는 6, 7, 8, 9, 10 또는 5.5, 5.6 이렇게 5보다 큰 수를 뜻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선생님이 만약에 5 미만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5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4, 3, 2, 1 또는 4와 2분의 1, 4와 4분의 1처럼 5보다 작은 수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아까 이상, 이하에서는 동그라미를 한번 그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선생님이 5 이상이라고 한다면 5 초과에 5도 포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6, 7, 8, 9, 10 거기 수에 5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5, 5.1, 5.2 이렇게 5부터 시작해서 5보다 큰 수를 5까지 포함한 수를 5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 이하는 또 생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5 미만인 수에 5까지 포함된 수인 거죠. 자, 그래서 5 이하, 5 이상, 그리고 5 미만, 5 초과 이 수의 범위를 잘 기억하고 이번 시간에 배울 어림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림도요, 범위가 살짝 비슷해요. 자, 어림도 올림과 버림과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는 반올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살표의 느낌을 잘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배울 어림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평소에 정확히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늘 정확하게만 따질 수는 없으니 이 어림하는 것도 생활에서 굉장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림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데 그 어림의 종류, 올림, 버림, 반올림을 이번 시간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로 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교과서는 16, 17페이지입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1번 학생 건강체력평가에 참여한 학생이 204명입니다. 204명입니다. 자, 공책을 묶음으로 사한 후 학생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공책은 204권이에요. 204권. 그런데 공책이 한 권 팔면 204권만 딱 살 수가 있겠지만 우리 묶음으로 팔 때가 있죠. 10권 묶음으로 팔 때가 있고 어떤 곳을 가면 100권 묶음으로 파는 데가 있어요. 묶음으로 팔면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꼭 204권을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올림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공책을 최소 몇 권 사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문자 별개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4권의 공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책을 사려고 가서 봤더니 공책이 100권 단위로만 파는 거예요. 나는 204권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100개짜리 몇 개의 묶음을 사야 될까요? 물론 돈이 많다면 5묶음, 10묶음에서 500권, 1000권 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양으로 사야 우리가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맞아요. 우선 204권이 필요하니까 2묶음은 꼭 사야 되고
4권이 또 필요하니까 우리 한 묶음까지 더 사서 총 3묶음을 사야 돼요. 300권은 사야 우리 204권의 친구들, 204권을 204명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필요한 게 올림인데요. 자, 그러면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필요한 공책은 204권입니다. 204권의 공책이 필요한데요. 자, 공책을 10권 묶음으로 팔고 있어요. 딱 10권 묶음으로 팔고 있다면 최소 몇 권을 사야 될까요? 자, 204권을 10권 묶음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10권 한 묶음 사고 또 한 묶음 사고 한 묶음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뺄 수 있겠죠. 자, 계속 빼는 거 우리 뺄셈이 아니라 더 쉽게 나눌셈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204권의 공책을 10필요한데 10묶음씩 팔아요. 한번 해볼까요? 20 안에는 12 2번 들어가고, 자, 4 안에는 12 0번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는 10개씩 공책이 10묶음씩 있는 게 공책 10권씩 있는 게 한 묶음인데 그거를 20묶음은 적어도 사야 돼요. 그리고 나서 4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4권을 사기 위해서 한 묶음을 더 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4가 아니라 4권을 사기 위해서 바로 10권짜리 한 묶음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1이 되는 거죠.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한 묶음. 한 묶음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10권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10권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라서 한 묶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총 우리는 21 묶음을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봐볼까요? 이번에는 공책을 100권 단위로 팔고 있다면 우리는 총 몇 묶음을 사야 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밑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204권을 100개가 한 묶음일 때 우리는 총 2묶음을 사고 4권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4권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몇 묶음을 사야겠어요? 100개씩밖에 안 팔기 때문에 100개씩 들어있는 그 한 묶음을 또 사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 묶음. 이 한 묶음은 총 100권을 뜻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묶음 사고 이 4권을 위해서 한 묶음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총 우리는 3묶음이 필요한 거죠. 3묶음. 자, 이해됐나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사야겠다. 204권을 10개가 이렇게 묶어진 걸로 사게 된다면 21묶음이니까 우리는 총 210개를 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210권을 살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요 3묶음을 사야 되는데 한 묶음당 100권이니까 300권을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 밑에 우리 상자 안에 있는 글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204를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자리 아랫수인 4, 204를 10의 자리까지, 여기까지만 나타내기 위해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인데 여기까지만 나타내기 위해서 이 1의 자리 수인 4를 그냥 10으로 보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를 올려서 지금 이 4를 10권으로 이렇게 올려서 210으로 나타내는 거죠. 10의 자리까지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나머지 거를 1의 자리에 있는 이 수들을 올려서 그냥 10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10이 되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하려는, 말을 잘 이해해보세요. 구하려는 자리가 여기라면 그 밑에 있는 수들을 하나로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4가 되든 5가 되든 6이 되든 7이 되든 8이 되든 9가 되든 간에 여기는 올려서 그냥 1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구하려는 자리의 자리 아랫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어떤 방법? 어림의 한 방법입니다. 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너무 세세하게 나타내지 않는 이런 올려서 나타내는 어림의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올림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적어볼까요? 올림이라고 합니다. 올림을 잘 이해해 두세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수들을 그 아래 자리수들을 올려서 나타내는 어림의 방법을 올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2번 봐볼게요. 2번 22,800원짜리 물건을요 지폐로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22,800원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800원은 지폐가 없잖아요.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올림의 상황이에요. 자, 22,800원이라고 했어요. 자, 22,800원인데요. 자, 22,800원을 지폐로만 산다라고 했어요. 지금 선생님 맞은편에 아주머니께서 22,800원 주세요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1,000원짜리를 하나, 둘, 셋 하면서 계속 1,000원짜리로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총 몇 장을 내야 아주머니께서 오케이 물건값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인 거예요. 22,800원에서 선생님이 1,000원씩을 계속 뺄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을 쭉 빼야 아주머니께서 오케이 이제 그만 오케이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계속 뺄셈을 하는 이 상황은 나눌셈 상황과 비슷하죠. 나눌셈 상황과 비슷해요. 자, 1,000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 두 번 2,800 나와서 또 두 번. 자,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1,000원짜리를 22개 지불하고 800원을 더 지불해야 돼요. 자, 그런데 800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줌마한테 깎아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지폐를 한 개 더 지불해야 돼요. 이 8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800원이 1,000원을 지불해야만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000원짜리 지금 한 개를 더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2개의 1,000원짜리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총 23개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23개. 자, 1,000원짜리 23개니까 우리는 23,000원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원짜리 지폐로라고 했죠. 만원짜리 지폐. 22,800원을 위해서 만원짜리 지폐를 생각해보면 2만원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총 3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올림을 한 거예요. 22,800원을 올림을 해서 3만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소수를 올림하여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 보기를 선생님이 해석을 해볼게요. 이 공간에 해볼게요. 1.236을 올림할 건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한대요. 소수 첫째 자리니까 여기까지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수들이 올려지는 거예요. 올려져서 바로 여기에 올려지는 거죠. 0.036이 올려져서 0.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져서 바로 이거는 1.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보기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8.705 8.705를 지금 우리 어디까지 나타낼 거예요? 구하려는 자리는 소수 첫째 자리예요. 맞나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구나. 소수 둘째 자리까지예요.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 0.005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 한 칸 올린다면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8.71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5.52를 올리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면 둘째 자리인 2에서 올려서 5.6이 될 거예요. 그리고 3.938을 올리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소수 둘째 자리니까 둘째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면 셋째 자리, 넷째 자리 그 남은 자릿수에서 올림을 해서 8을 올려서 우리 3에서 4가 되니까 3.94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4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생님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여기에 6,700 그리고 6,701 6,733 그리고 6,808 6,808 그리고 6,842 6,842입니다. 자,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대요. 자, 1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1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자, 그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그 밑에 있는 수들을 올릴 거예요. 올려서 100의 자리에 올릴 거예요. 100의 자리에 올릴 겁니다. 자, 100의 자리에 올릴 건데 이렇게 다 100의 자리에 올릴 거예요. 1000의 자리에 감히 올리면 안 돼요. 자, 100의 자리까지 올렸을 때 6,800이 되는 수를 찾으라 라고 했네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는 뒤에 수 00을 올릴 수 있나요? 아무리 올림이 다 올려준다고는 하지만 00을 올려줄 수는 없어서 이거는 그대로 올려봤자 6,700이 되는 거고 이 밑에 이렇게 1이라도 있어야 6,800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33이 있으니까 6,800 그리고 8이 있으니까 여기는 올려서 6,900이 되겠군요. 여기도 6,900이 되겠군요. 그래서 6,800이 되는 수는 이 수와 이 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올림을 배웠는데요. 올림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자리, 그 밑에 있는 수가 무엇이라도, 명령란데요. 무엇이라도 있든 바로 구하려는 자리 밑에 바로 뒤에 수가 0이라고 해도 그 밑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 무엇이라도 있든 올려주는 거예요. 그 구하려는 자리에 올려주는 거예요. 구하려는 자리에 올려주는 그런 어림을 우리는 올린다라고 해서 올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다음 시간에 배울 버림은 뭔가 버려서, 내려서 나타내는 방법이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학 익힘 책 12, 13쪽 통해서 꼭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